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나도 은퇴가 머지 않았는데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지금 있는 돈으로 과연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도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장 큰 걱정,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도 더 빨라진 듯 합니다. 아무래도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어져서 그런지 입사하자마자 바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스스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실부터 볼까요? 요즘은 은퇴하고 60세쯤 되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30년 동안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내가 모아놓은 돈이 2억이라고 쳐볼게요. 적은 돈 아니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2억을 매달 250만원씩 쓴다? 6년 7개월이면 다 떨어져요. 이 말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에이 설마 싶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엔 변수가 더 많아요. 자녀 학비, 결혼 자금, 갑자기 아파서 큰돈 드는 상황, 이런 일 생기면요, 2억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실은 입사하자마자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30년을 일하면서 나머지 30년을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실상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일만 해야 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할 시간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 없이 은퇴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투자라도 해야 하나? 가만히 은행에만 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방 바닥날 텐데. 맞아요.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쯤 시작하는 투자는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노후에는 부동산에 묻어두기보다는 월에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분양상가에다 덜컥 투자를 해버리는 실수를 하죠. 큰일 납니다. 분양상가는 한때 은퇴자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 없던 분들이 갑자기 주변에서 이거 하면 월세 꼬박꼬박 나온대 하니까 그냥 덜컥 계약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추천했던 사람도 강의를 들었다면 강사도요. 실제로 예전에 폭등장 때 거제 추천했던 유명 강사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거제를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거제 대장 아파트 가격이 20년 전 가격이랑 비슷해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요? 네, 돌고 돕니다. 또 반복됩니다.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강사는 여전히 잘 나가고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나 컨설팅 들으실 때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또는 돈 못 벌 시 전액 환불해 줍니다. 진짜 혹하죠? 이런 거 보면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뒤에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일수록 수강료가 정말 비싸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돈을 못 벌거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안 해서 결국 모든 책임은 내 몫이 되는 거죠. 은퇴 후의 돈은요, 한번 잃으면 다시는 못 벌어오는 돈입니다. 젊었을 때야 잃어도 다시 벌면 되죠.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저만 해도 느껴요. 어릴 땐 밤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자금으로는 절대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수록 마법 같은 광고에 더 현혹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지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돈 버는 방법은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돈 버는 방법은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내가 어떤 노동을 제공해서 받는 급여 말고요, 자본을 만드는 법, 이걸 배워야 해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이야기 해볼게요. 과연 경매로 진짜 돈이 될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가진 돈이 2억이면요, 매매 사업자 기준으로 4억 정도 아파트를 입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낙찰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4천만원 싸게 사는 거죠.
여기서 뭐 수리비, 명도비, 세금 다 빼도 3천만원 이상은 남아요. 1년에 이런 경매 한 건만 성공해도 어떨까요? 3천만원 수익이면 매달 250만원 생활비 나옵니다. 은퇴자금 2억을 6년간 썼을 때 250이었잖아요. 어떤가요? 해볼만 하죠? 물론 제가 지금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현실은 따져볼 것도 많고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아요. 낙찰도 쉽지 않고 생각보다 수익도 크지 않습니다. 진짜 허들은 거기에 있어요. 폐차를 견뎌내야 하는 것. 이걸 넘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장점만 이야기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매매사업자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구조와 계산하는 법 더 자세히 다뤄놨거든요. 대부분은 여기서 멈추세요. 경매, 관심은 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진입장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물건을 찾아야 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하고 명도를 해야 하죠. 근데 이 모든 게 처음 해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래 잘 되는 아파트, 권리 복잡하지 않은 물건만 하면요, 위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동산, 특히 경매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업을 하면서도 사이드로 하기 딱 좋기 때문이죠. 주식이나 코인처럼 시세 변동이 심하지도 않고 부동산 자체가 하방 경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질 일도 잘 없고 손이 많이 가는 투자가 아니라는 게 장점입니다. 진짜 심플하죠. 그마저도 힘들면 와이프와 나누면 되죠. 물건 분석은 내가, 임장, 시세 조사는 와이프가, 입찰은 부모님, 이렇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효율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라 그런 점에서 경매는 손이 덜 가고 한번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재미도 있고요.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목표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해본다,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노후 준비가 있을까 싶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시중에 경매 강의 정말 많죠. 절대 처음부터 비싼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강의비 몇백만원씩 받는 거 보면 와, 저걸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구나, 부럽긴 한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초보자라면 아파트 중에서도 안전한 물건으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몇백만원짜리 강의 듣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사실 실제로 해보시면 폐차를 견뎌야 하는 것, 그게 허들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몇백만원 수강료가 허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일단 쉬운 책 한두 권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다 보면 감이 딱 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경매 관련 영상들 정말 좋은 거 많으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영상만 잘 골라도 진짜 혼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강의, 실행을 할 수 있는 강의를 찾으세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여도 피드백 못 받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요. 사실 실행력이 높은 사람은 그냥 책만 보고도 잘합니다. 제가 진행을 해보면 초보자분들은 질문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 바로바로 해결이 되어야 다음 거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하기 전에 내가 조사한 게 제대로 했는지 체크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입찰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나서 입찰 자체를 못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노후 준비라는 게 돈을 아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산이 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진짜 편한 노후가 와요. 이제 아껴 써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돈 걱정하는 노후,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일까요? 아니잖아요. 경매로 스노우볼하고 늘어난 자산으로 임대 수익을 얻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내가 스스로 자본으로 자본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했냐? 아니요. 저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솔직히 저도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까지 2번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왜 돈을 불리는 방법, 자산을 늘리는 방법 같은 걸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투자를 하다 보니 그런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퇴사하고 나서였어요.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사업체 운영하는 법은커녕 간단한 세금 신고하는 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준비 없이 퇴사했을 때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실 어지간한 건 회사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최대한 일찍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먼저 부딪혀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누가 어떤 걸로 돈을 엄청 벌었다 하면 가서 투자해보고 그러는데 보통 끝물입니다. 무조건 돈 벌게 해줍니다 하면 가서 들어봤어요. 벌긴 버는데 그 사람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찾아다니는 것보다는요, 정말 딱 하나 종목을 정해서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아파트 경매로 한 사이클을 돌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보면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산을 보는 눈도 생기고 토지나 신축까지 막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지금 경매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가격이요. 내용을 필요한 것만 넣어서 확 다이어트를 했어요. 경매라는 게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물건 검색부터 매도까지 중간중간 과정이 많죠. 일반 매매할 때는 없는 절차들도 많고, 그래서 혼자서 하려면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해 주겠다고 하고 수강료를 확 올리는 거거든요.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낙찰을 잘 받는 거예요. 잘 받는 거예요. 그냥 낙찰은 높게 쓰면 됩니다. 요즘 학원들 광고 보면 낙찰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나만 돈 못 버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매주 전국의 물건을 검색하고 어떻게 낙찰되는지도 분석을 해요. 고가 낙찰 엄청 많습니다. 괴리감이 있죠. 한쪽에서는 낙찰 쏟아진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고가 낙찰이 많아요. 수익 하나도 안 나는 선에서 낙찰 받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낙찰 받고 어떻게 수익을 낼지 고민하는 거,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받으면 뒤에는 술술 풀립니다. 대출이요? 이모님 통하면 됩니다. 명도요? 강제 집행이 있는데 못할 게 뭔가요? 수리 매도요?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물건 검색부터 입찰까지만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것도 아파트만요. 빌라는 안 하시나요? 상가는 안 하시나요? 다 해봤는데 이번 스터디는 입문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맞췄어요. 처음 하실 때는 이것저것 하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아파트로 한 사이클 돌려보면서 수익을 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어차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매매 사업자로 수익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세금이 중요하거든요. 한 분 한 분 현재 보유주택이나 소득을 파악해서 추가되는 종부세, 기타 비용,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있겠죠. 이런 거 파악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야 고가 낙찰을 안 합니다. 진행은 물건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분은 실제 내가 입찰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물건은 참여하신 분들 지역이나 매주 나오는 물건을 보고 제가 선정할 거예요. 2, 3억대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물건이 될 확률이 높고요. 서울은 안 합니다. 서울은 낙찰가율이 높고 남는 게 없어요. 또 매사자로 대출 받을 때 방 빼기 금액이 커서 같은 가격도 수익률이 서울보다 지방이 더 높거든요.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프라인 임장이 하루 포함되어 있으니 평일 하루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좋겠죠. 그리고 매주 과제가 나갑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피드백 주고받는 게 메인입니다. 사실 일방적인 강의 듣는 거면 인터넷 강의가 더 가성비가 좋으실 거예요. 제가 1기를 진행을 해보니 처음에는 다들 실수도 많고 수익률 계산도 틀리고 그러세요. 근데 이걸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저랑 비슷한 눈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고 수익률을 분석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행 방식상 제가 많은 분은 못 받아요. 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마케팅을 세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소수만 오실 거예요. 그만큼 한 분 한 분 진정성 있게 도와드릴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